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딸, 며느리, 혹은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민경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48배 나이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만성 피로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어머님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냄새가 먼저 코를 찌릅니다. 또 실수하신 겁니다. 79의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침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피한 듯, 미안한 듯,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봅니다. 민경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짜증을 감추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게 벌써 이번 주에만 3번째입니다. 조용히 어머님을 씻기고 침구를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남편과 아들 도시락 준비까지 해야 합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소진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15해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은 무능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잔뜩 남긴 채 작은 회사 말단 직원으로 연명하는 남편. 민경은 자신의 꿈이었던 패션 디자인을 포기하고 집안을 책임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게를 꾸려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상품을 포장하고 배송하며 낮에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이중생활.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자신을 가꿀 여유도 없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어머님을 침대에 앉히고 민경은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습니다. 어제 장을 보러 가려다가 어머님이 넘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다녀오느라 못 갔습니다. 남은 재료로 대충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 강수호가 투덜거립니다. 또 김치찌개야? 요즘 반찬이 왜 이래? 민경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꾸할 기력조차 없습니다. 22 아들 강진우는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며 엄마를 감쌉니다. 아빠 맛있는데 뭘? 하지만 그마저도 민경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님이 옷장 서랍을 모두 꺼내 바닥에 쏟아놓고 뭔가를 찾고 계십니다. 도둑이야. 내 통장 어디 갔어? 민경이 내가 가져갔지? 치매가 심해지면서 어머님은 자주 이렇게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처음엔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무덤덤합니다. 어머님, 통장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병원비 내려고요. 거짓말. 넌 내 돈 노리고 있어. 다 알아. 민경의 손이 떨립니다. 참아야 합니다. 환자니까요. 하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자신이 어머님의 목을 조르는 꿈. 깜짝 놀라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울었습니다. 지난주 정신과에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런데 부인, 이렇게 계속 혼자 감당하시면 안 돼요.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불효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님의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넌 내 돈 훔치려는 도둑이야. 나가. 칼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무서워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더 무서웠습니다. 이건 위험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경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를 남한테 맡기라고? 당신이 좀 더 잘 챙기면 되잖아. 민경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한계가 있어요. 그날 밤 민경은 혼자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요양원 정보, 비용, 위치.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녀의 쇼핑몰 수입으로는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경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상담사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린힐 요양원입니다.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며느리의 고통은 누가 보살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요양원 상담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린힐 요양원의 박미숙 원장은 민경의 상황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보호자분들 대부분이 그런 심정이십니다. 죄책감 때문에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민경은 박 원장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마 크게 반대하실 것 같은데. 박 원장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르신들도 환경을 보시면 마음이 편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오후 민경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나 안 가. 거기 가면 죽는 거야. 자식들이 나버리는 거지. 하지만 민경이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한번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요양원은 예상보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실내는 따뜻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로비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몇몇은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순자 여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박 원장이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개인실입니다. 어르신께서 편히 쓰실 수 있게 침대, 화장실, 작은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방은 아담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순자 여사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사는 하루 세끼 제공되고 간식 시간도 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니까 안전합니다. 박 원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민경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순자 여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경은 불안했습니다. 남편 수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 정말 이래야 돼? 그날 밤 민경은 어머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자 여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순자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경아, 나 거기 가면 언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 말에 민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면 대부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요. 민경은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하지만 따뜻한 그 손을. 어머님, 저도 정말 힘들어요.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지난 15년간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요. 이건 어머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를 살리려는 거예요.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많이 고생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민경은 그 순간 오열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 입소날이 정해졌습니다. 순자 여사의 짐을 싸는 민경의 손놀림은 느렸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사진 몇 장.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79회의 삶이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겼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 가족들은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진우도 함께 나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주 놀러 올게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떡도 사올게요. 순자 여사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참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 원장과 간호사들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편히 계세요. 방으로 안내받고 짐을 풀었습니다. 민경이 옷장에 옷을 걸고 사진을 작은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침대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수호가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진우도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민경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의 시간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도, 원망도, 그리고 묘한 유대감도. 민경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라. 그 말에 민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 여사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무척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어머님 방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리된 침대, 비어있는 옷장. 15년을 함께했던 공간이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깨어 어머님 방으로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상실감? 공허함? 여러분, 민경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요양원에 어머님을 모신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경의 일상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머님을 돌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에 깰 일도 없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할 수 있었고 매출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민경은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은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 교실에 참여하시고 식사도 잘하신다고 했습니다. 박 원장은 민경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계세요. 규칙적인 생활과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내가 돌볼 땐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니 여기선 왜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까? 민경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배신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문했을 때 어머님은 정원 벤치에 앉아 다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민경은 그 모습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집에 계실 때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민경이 다가가자 순자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민경아. 왔니? 예전처럼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민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왔네. 순자 씨, 복 받았어. 이렇게 자주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하지만 그 말이 민경에게는 아프게 들렸습니다. 자주 오는 거? 일주일에 2번이 자주 오는 것인가? 예전엔 매일, 아니 매 순간 함께 있었는데. 민경은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좋아. 걱정 말고 너나 잘 살아. 그 말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들리는지. 민경은 1시간 정도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은 긴밀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경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어머님과의 거리. 이 자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 순자 여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네, 순자 여사는 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치매 환자가 일기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민경이가 다녀갔다. 내가 여기 온 지 한 달이 넘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민경이는 이제 좀 편해 보인다. 그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내가 더 힘들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무슨 계획일까요? 순자 여사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민경의 일상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쇼핑몰 매출이 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 나였구나. 15년 만에 찾은 자신의 모습. 하지만 행복한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어머님 방 앞을 지나치곤 했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는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경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나쁜 사람일까? 수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거 정말 괜찮은 걸까? 수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어? 당신도 살아야지. 엄마도 거기서 잘 지내시잖아. 그만 생각해.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민경아,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무슨 뜻일까요? 알게 될 게 뭘까요? 꿈에서 깬 민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강수호 씨의 부인이신 정민경 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한빛 법률사무소의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박순자 여사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민경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건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본인과 배우자분 함께 오시면 됩니다. 상속? 민경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무슨 상속을 받는 건가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재산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전화를 끄는 민경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재산이 있으시다고 남편 수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호도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재산이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빚만 잔뜩 남기셨는데.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민경과 수호는 한빛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께서 생전 증여를 결정하셨습니다. 생전 증여? 살아계신데 증여를?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지난 30년간 부동산 투자를 해오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산이 상당합니다. 민경과 수호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총 자산 가치는 약 30억 원입니다. 30억?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조용히 살아온 시어머니가 30억의 자산가였다니.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강남에 빌라 2채, 분당에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현금과 주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다만 박순자 여사님께서 조건을 다셨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의 전액은 손자 강진우 씨에게 상속됩니다. 단 진우 씨가 30살이 될 때까지 신탁 관리되며 그 전에는 교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강수호 씨와 정민경 씨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 민경과 수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끝일까요? 법률사무소를 나온 민경과 수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탄 후에도 시동을 걸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30억이라는 거금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단 한 푼도 오지 않는다는 현실. 수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황당함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거야?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신 거야? 민경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15년간 경제적으로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온라인 쇼핑몰을 밤낮 없이 운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갖고 계셨다면 왜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어보, 우리 어머님 만나봐야겠어요. 민경이 말했습니다. 직접 여쭤봐야 해요. 왜 이렇게 하신 건지.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방에 계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뭔가를 읽고 계셨습니다. 민경과 수호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니?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어머님. 수호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큰 재산을 갖고 계셨다는 거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알게 됐구나. 왜요? 민경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돈이 있으셨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었잖아요.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경아, 수호야. 너희가 돈을 알았다면 어땠을 것 같니?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내 돈을 기다리며 살았을 거야. 노력하지 않았을 거야. 특히 너 수호야.
넌 아버지 닮아서 돈만 생기면 사업한답시고 날렸을 거 아니냐? 수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경이 넌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나를 제대로 돌봤을까? 아니면 돈 때문에 참으며 돌봤을까? 민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너희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원했어. 내 돈에 기대지 않고 말이야.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아직 젊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바르게 자라야 해. 그래서 그 애한테 주기로 한 거야. 수호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우리도 어머님 아들이고 며느리잖아요. 완전히 제외하시다니. 그래서 너희한테 줄 게 있어. 순자 여사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쓴 편지야. 그리고 작은 선물. 봉투 안에는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야. 민경이 내가 쇼핑몰 확장할 때 쓰도록 해. 수호 넌 이 돈으로 자격증 공부해. 더 나은 일자리 찾아. 5천만 원. 3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라는 것. 민경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셨나요? 순자 여사는 민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두 사람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수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심하게 보였나 봐. 민경도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15년간 어머님을 돌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언젠가 상속받을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와 아들 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우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그리고 나한테 다 주신다고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수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할머니의 뜻이야. 넌 그 돈 잘 써야 해.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이 소식은 친척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수호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을 갖고 계셨다며? 너희 좀 많이 받았겠네? 수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 저희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다 진우한테 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그럼 너희는? 5천만 원 받았어요. 친척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그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고작 5천? 야, 그럼 요양원 보낸 거 후회되겠네. 그 말이 민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럴까? 요양원에 보낸 게 잘못이었을까? 만약 끝까지 모셨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 민경은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우울증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더니 결국 상속에서 빠졌대. 그러게.
끝까지 모셨어야지. 돈 욕심에 모셨으면 더 받았을 텐데. 민경은 그런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쇼핑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준 5천만 원은 통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쓸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 순자 여사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박 원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며느리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이요? 박 원장이 물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과정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가족 말이에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여사의 깊은 뜻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다. 민경이가 돈이 없어도 날 찾아올까? 진심으로 날 걱정할까? 시험은 계속된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진실을 밝힐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순자 여사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민경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상속 소식이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경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이웃들은 비웃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놓고 돈도 못 받았대. 그러게 끝까지 모실걸. 민경은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우울증이 재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쇼핑몰 주문은 밀려갔고 고객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남편 수호도 변했습니다. 집에 오면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15년을 모셨는데 고작 5천만 원?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그런 부모를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받을 돈 엄마 아빠한테 나눠드리겠다고. 하지만 민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할머니의 뜻이야. 내가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게 할머니의 바람이야. 민경은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님을 보면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원망, 서운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책임감. 순자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왔니? 잘 지냈니? 네,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습니다. 어느 날 민경이 방문했을 때 순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민경아, 너 요즘 얼굴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민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 여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아, 솔직하게 말해봐. 나한테 화났지? 민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15년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모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서 모신 거예요.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민경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민경이 진정하자 순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민경아, 너 이제 나한테 안 올 거니? 돈 못 받았으니까? 민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어머님을 찾아뵙는 건지. 민경은 솔직했습니다.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의무감 때문인지 아니면 순자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야. 이유를 몰라도 그냥 보고 싶은 거, 걱정되는 거, 그게 진짜 가족이야. 민경은 그 말에 뭔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님을 찾는 이유를 돈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만든 끈끈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경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자신의 마음은 확실해졌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어머님은 어머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민경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엄마 재산 배분 이상하지 않아요? 형수님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5천만 원만 받다니. 저라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경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뜻이에요. 형수님 착하긴. 저는 변호사 통해서 재산 분할 다시 요구할 거예요. 형수님 목 찾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민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시동생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순자 여사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아 재산 배분 무효를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민경은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 여사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시동생이 소송을 걸었어요. 순자 여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기다린다는 걸까요? 그날 밤 민경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동생 소송 취하시키세요. 어머님 뜻을 따라야 해요. 하지만 수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몫이 있잖아. 동생 말도 일리는 있어. 여보, 민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님 모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수호는 동생을 만나 소송을 취하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형, 제정신이에요? 수십억을 그냥 포기하라고요? 엄마 뜻이야. 우리가 존중해야지. 형제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다시 친척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가족은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민경 편을, 어떤 이는 시동생 편을 들었습니다. 민경은 이 모든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계속 찾아뵀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매일 방문했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그저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민경이는 시험을 통과했어요. 박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실을 말씀하시겠어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요? 민경이가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모든 걸 밝힐 거예요. 여러분, 순자 여사의 마지막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민경이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소송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완강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순자 여사의 정신 감정을 요구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내린 재산 분할 결정은 무효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받아들였고 순자 여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민경은 그 과정이 괴로웠습니다. 어머님이 법정에 서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79의 노인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막을게요. 시동생 설득할게요. 하지만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받을 테니까. 순자 여사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확실히 밝혀질 거야. 민경은 그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만약 치매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정신감정날이 왔습니다. 민경과 수호 그리고 시동생까지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전문의는 순자 여사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날짜, 장소, 가족관계, 간단한 계산 등 순자 여사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입니까? 10월 30일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자녀가 몇 명입니까? 아들 2입니다. 강수호, 강수진. 의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태가 매우 양호하신데요? 순자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민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수호도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순자 여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 그냥 그런 척했을 뿐이야.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약도 처방받으셨는데요. 약은 먹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순자 여사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아들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돈이 아닌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실수하셨던 순간들, 날 도둑으로 몰았던 순간들, 칼을 들었던 그 순간까지 모두 연기였다는 건가요? 어머님,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어요? 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시험이었어. 민경아, 넌 돈 때문에 나를 모셨니?
아니면 진심이었니? 민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의무감이었지만 나중엔 무엇이었을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정상이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인지 기능, 판단 능력 모두 또렷했습니다. 이는 곧 재산 분할 결정이 유효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시동생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민경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모두 시험이었다니. 어머님은 정상이셨는데 자신은 그걸 몰랐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며느리를 이렇게 속일 수 있지?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어머님을 모셨나? 아니면 언젠가 받을 상속을 기대하며 참았던 걸까? 민경은 자신의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15년의 시간 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 사랑이었나, 의무였나, 기대였나? 그녀는 울었습니다. 혼란과 분노와 상처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남편 수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시험했다는 사실이. 다음 날 민경은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경은 여전히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분한테 전화라도 해보시죠.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경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해요. 올지 안 올지. 민경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일도 손을 놓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우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할머니한테 가보는 게 어때요? 민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 아직은 못 가.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상처. 하지만 그 밑에는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님이 보고 싶다는 것, 걱정된다는 것.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경은 여전히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며느리님,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민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민경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그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민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자 여사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민경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응급실 복도에서 민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부축해서 대기실 의자에 앉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과호흡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종이봉투를 건네며 천천히 숨 쉬라고 일러줬습니다. 남편 수호와 아들 진우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민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응급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어머님이 계신다는 것, 위독하다는 것, 자신이 2주일간 오지 않았다는 것,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기다리셨을까? 내가 오지 않아서 상심하셨을까? 그래서 쓰러지신 걸까? 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갔어야 했는데. 수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민경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아무리 배신감을 느꼈어도 어머님을 그렇게 방치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민경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믿지 않는 신에게도 빌었습니다. 제발 어머님을 살려달라고.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경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의사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의식은 있으세요?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몇 시간 후면 깨어날 겁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민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2주일간 가지 않았던 것, 그것이 어머님께 스트레스를 준 것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10분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경은 1분 1초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어머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님,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산소호흡기, 링거, 창백한 얼굴, 주름진 손. 민경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민경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와야 했는데, 화가 나서, 상처받아서, 그래도 와야 했는데, 눈물이 어머님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시험하신 거,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15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 연기였다니, 배신감이 들었어요. 민경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님을 찾아뵌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보고 싶어서였어요. 걱정돼서였어요. 그게 15년 동안 만들어진 우리의 인연이에요. 가족이에요. 민경은 어머님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제발 깨어나세요.
어머님, 제발. 10분의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민경은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병원 로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새벽 면회 시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다시는 안 떠나요. 어머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민경은 약속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건 환자분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가족분들이 많이 말을 걸어주세요. 민경은 면회 시간마다 어머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15년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렸습니다. 어머님,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우리 딸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때 저 정말 기뻤어요. 어머님, 진우가 태어났을 때도 기억나세요? 어머님이 밤새 진우를 돌봐주셨잖아요. 저는 푹 잘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민경은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잖아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날도 있었어요. 화투 치시면서 웃으시던 모습, 맛있는 거 드시면서 행복해 하시던 모습, 다 기억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경이 어머님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민경은 깜짝 놀라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들리세요? 순자 여사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민경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민경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민경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민경아.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징조예요. 민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신 것에. 며칠 후 순자 여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민경은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마치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여사가 민경에게 말했습니다. 민경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내가 왜 치매 연기를 했는지, 왜 너희를 시험했는지,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다 말해줄게. 순자 여사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려 합니다. 순자 여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경아,
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내 시아버지, 수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말이야. 민경은 조용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어. 처음엔 잘 됐어. 우리 가족은 행복했지.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 그 사람은 빚을 내서 사업을 키우려 했어. 실패했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순자 여사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5억이 넘는 빚이었어. 그 사람은 그 충격으로 쓰러졌어. 심장마비였지. 그리고 내게 빚만 남겼어. 아들 둘과 5억의 빚. 어머님, 민경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건 알았지만 그 액수가 그렇게 컸는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결심했어. 이 빚을 내가 갚겠다고. 아들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일을 시작했지. 식당 설거지, 청소, 시장 좌판. 무슨 일이든 했어. 순자 여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론 이자도 못 갚았어. 그때 한 사람을 만났어. 부동산 중개사였는데 내게 조언을 해줬지. 작은 건물을 사서 임대를 주면 수입이 생긴다고. 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작은 상가를 하나 샀어. 그때가 30년 전이야. 그 상가를 임대 주고 임대료로 조금씩 빚을 갚았지. 10년이 걸렸어. 10년 만에 5억의 빚을 다 갚았어. 민경은 놀랐습니다. 혼자서 10년 만에 5억을?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그 상가가 있던 지역이 개발됐어. 상가 가격이 뛰었지. 나는 그걸 팔아서 더 큰 건물을 샀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불려갔어. 강남의 빌라, 분당의 상가. 30년간 모은 돈이 30억이 됐어. 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을 아들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 특히 수호한테는. 걔는 아버지 닮아서 사업한답시고 돈을 날릴 게 뻔했거든. 민경은 이해했습니다. 남편 수호는 정말로 몇 번이나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민경이 말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어. 치매 연기를 하기로 한 거야.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기로 했지. 순자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가 돈 때문에 나를 모시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민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신 거였어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어. 너를 보면서 확인했어. 내가 정말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처음엔 내가 의무감으로 나를 돌보는 것 같았어. 힘들어하면서도 참는 모습이 안쓰러웠지. 하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어. 진짜 가족이 뭔지. 민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있었어. 순자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낸 것도 내 선택을 존중했어. 너도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나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어. 돈이 없어도 나를 찾아올까? 상속에서 빠졌어도 나를 가족으로 여길까? 그게 내 마지막 시험이었어. 순자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넌 통과했어, 민경아. 내가 쓰러졌을 때 달려왔잖아.
돈과 상관없이 민경은 울었습니다. 15년의 시간, 모든 고통과 상처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알아. 다 알아. 순자 여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훌륭한 딸이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순자 여사는 더 큰 비밀을 밝혔습니다. 민경아, 사실 재산 배분 내용이 전부가 아니야. 민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한테 가는 돈은 신탁이야.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은 너야. 내가 진우의 후견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순자 여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 빌라 한 채는 내 명의로 돼 있어. 이미 등기를 마쳤어. 민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너한테 주는 거야. 내가 15년간 나를 돌본 대가야. 아니,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야. 내 딸에게 주는 선물. 순자 여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빌라는 10억은 될 거야. 내가 마음대로 써. 쇼핑몰 확장해도 좋고, 내 꿈이었던 패션 디자인 다시 시작해도 좋아. 내 인생을 살아, 민경아. 민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 여사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 여사도 며느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내 아들 잘 돌봐주고, 손자 잘 키워주고, 나까지 돌봐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15년의 오해와 상처가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수호와 진우도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울었습니다.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여사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민경이 모셔갔습니다. 집으로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결국 계획대로 되셨네요. 순자 여사도 웃었습니다. 네, 민경이가 진짜 깨달았어요. 가족의 의미를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 여사를 위해 민경은 방을 새로 꾸몄습니다. 밝고 따뜻하게 사진들을 벽에 걸었습니다. 가족 사진들,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들. 그날 밤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민경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순자 여사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갈비찜, 잡채, 나물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순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됐구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민경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을, 시간과 노력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는 유대, 오해를 넘어 도달하는 진심, 그리고 사랑. 순자 여사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경은 강남 빌라 한 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등기를 확인했을 때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재산, 15년 고생의 대가라기엔 너무 컸습니다. 어머님,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걸까요? 민경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거야. 당당하게 받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민경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쇼핑몰을 확장할까? 아니면 예전 꿈이었던 패션 디자인을 다시 시작할까? 고민 끝에 민경은 결정했습니다. 둘 다 하기로. 빌라는 팔지 않고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쇼핑몰을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고용하고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패션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민경은 변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새로 했습니다. 옷도 사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15년 전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아니,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자신이 보였습니다. 남편 수호도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학원에 다녔습니다. 주말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아, 나도 제대로 살아볼게. 이제부터라도. 수호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민경은 남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을 받을 나이가 되려면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볼 거예요. 할머니가 주신 돈은 정말 필요할 때 쓸게요. 순자 여사는 손자의 말에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돈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은 가족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한편 시동생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민경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시동생 아내는 미안해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괜찮아요. 가족인데 뭐. 다 지나간 일이에요. 민경은 너그러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 여사도 함께. 과거의 갈등은 묻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민경을 비웃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부러워했습니다. 민경이가 정말 대단해. 끝까지 어머님 모시더니 결국 복을 받았어. 하지만 민경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모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웃들의 반응도 바뀌었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민경을 봤습니다. 정씨 며느리 정말 효부야.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 민경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여사가 민경을 불렀습니다. 민경아, 내 방으로 와봐. 민경이 들어가자 순자 여사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게 주려고 했어. 상자 안에는 일기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여사가 30년간 쓴 일기들이었습니다. 다 읽어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생각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민경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날짜. 오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5억의 빚을 남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순 없다. 아이들이 있다. 나는 살아야 한다. 민경은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30년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 인내, 희망, 사랑,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민경이가 시집 왔다. 착한 애다. 우리 아들이 복 받았다.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민경이 시집 온 날의 일기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처음부터 민경을 아꼈던 것입니다. 민경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과정이다. 민경이가 더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며칠 전 일기였습니다. 민경은 깨달았습니다. 순자 여사가 항상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때로는 시험했지만 그것도 사랑이었다는 것을. 민경은 순자 여사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순자 여사도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모녀가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모녀. 그날 밤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순자 여사가 발표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나 이제 유언장 쓸 거야.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직 죽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지. 순자 여사는 웃었습니다. 걱정 마. 이번엔 제대로 된 유언장이야. 너희가 다 만족할 만한. 어머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민경이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100살까지 살 거야. 그래서 너희 고생시킬 거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는 것,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것, 그것이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민경과 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이제 행복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아니,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경의 쇼핑몰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5명이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민경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패션 디자인이었습니다. 밤마다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자로 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시니어 여성을 위한 우아하고 편안한 옷들. 민경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경아, 내 이름을? 네, 어머님. 어머님이 제게 주신 선물로 시작하는 브랜드니까요. 당연히 어머님 이름이어야죠. 첫 컬렉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은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 그들이 입은 옷은 모두 민경이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옷들. 순자 여사도 그 옷을 입고 런웨이에 섰습니다. 80의 나이지만 당당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경은 무대 아래서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 수호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봉도 2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능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아, 이제 내가 제대로 가정을 책임질게. 수호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민경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당신도 많이 달라졌어요.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아들 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은 아직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볼 거예요. 순자 여사는 손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돈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쓰렴. 집 살 때나 결혼할 때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각자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모여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공원을 걷거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민경이나 수호가 함께 나가곤 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걸으세요. 알아. 내가 아직 팔팔해.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순자 여사가 갑자기 리모컨을 끄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순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고 빚에 허덕일 때는 생각도 못했어.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고생도 많이 했지. 힘든 일도 많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야. 순자 여사는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수호야, 넌 이제 제대로 된 가장이야. 자랑스럽다. 진우야, 넌 바르게 자랐어. 할머니가 뿌듯해. 그리고 민경아.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너 없었으면 나는 외로웠을 거야. 고마워. 민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순자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시험을 했어. 미안해. 하지만 그게 필요했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을 만들고 싶었거든.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 피보다 진한 게 있어. 바로 함께한 시간, 나눈 고통, 서로를 향한 진심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5년의 시련, 오해, 갈등을 겪으며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 삶은 완성됐어. 순자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내 기쁨이야. 그날 밤 민경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행복이다. 15년 전 시집 왔을 때는 몰랐다.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될 줄.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시험해 주셔서, 저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민경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경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오늘 아침은 뭐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그래, 우리 며느리 최고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밝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상.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족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진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련도 필요합니다. 그 시련을 함께 이겨낼 때 진짜 가족이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입니다. 민경은 15년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30년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가족을 시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를 성장시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이니까요. 여러분도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민경과 순자 여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 진심의 가치, 사랑의 의미.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그늘을 드리우기를 바랍니다. 햇살 가득한 아침, 함께 식사하는 가족들.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 행복한 얼굴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민경과 순자 여사는 오늘도 함께 살아갑니다. 사랑하며 웃으며 행복하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입니다.